자, 오늘은 그 클라우드 웹 서버를 구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절차만 잘 따라가면 클라우드에 여러분만의 웹 서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웹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웹 서버는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건가라는 게 이제 궁금할 텐데, 우리가 이제 개발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이제 웹 서버용 소스 코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PC에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요 PC에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이 소스 코드를 관리해주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했죠. 자,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담당하는 이 웹서버가 필요한데, 우리는 GitHub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GitHub과 여러분의 PC랑은 어떻게 통신한다고 했습니까? 자, 서로 통신하는 방식은 Git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Git을 이용해서 통신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는 요 Git이 여러분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Git에 다양한 명령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GitHub 쪽으로 쉽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내는 작업은 우리가 푸시라고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PC에 있는 소스 코드를 잃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라졌다, 삭제됐다 이러고 하면 GitHub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풀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의 반대는 풀이죠. 풀을 하게 되면 GitHub에 존재했던 폴더와 파일 구조 자체가 다 여러분의 PC로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게 되면 내 PC가 뭐 망가져서 소스 코드가 날라갔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좋은 점은 그 소스 코드 갱신이 추적이 됩니다. 소스 코드의 갱신을 추적을 합니다. 추적하는 것도 뭐 어렵게 추적하는 게 아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자, 옛날 코드하고 새로운 코드가 어디가 변경됐는지를 변경된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 이 옛날 버전하고 새로운 버전, 니 버전이 어디 쪽에서 변경이 돼서 어떤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거나 삭제가 됐거나 변형이 됐는지 그런 거를 아주 손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이제 노력을 기울였느냐. 자,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프로그래머가 들인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나간 게 클라우드 웹 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웹 서버는 조금 더 나가서, 자, 여러분의 소스 코드는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GitHub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 거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해주는 웹서버 기능을 제공해주는 웹서버라고 하는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웹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럼 GitHub에 있는 내용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웹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 이 사이트들은 꽤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면서 이 웹서버를 자유롭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는 또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은 무료로 써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무료 사이트를 찾다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는 넬러파이.com이라는 쪽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이 웹서버가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넬러파이 쪽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 파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요. 플랫폼 에서 서비스의 약자가 돼서 우리말로는 이 파스라고
하는데 뭐 길게 발음을 해야죠. 파스라고 하는데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인가 하면 이 넬러파이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은 노드.j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드.js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웠던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 넬러파이라는 쪽에서 웹서버를 여러분이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하면 이 GitHub과 넬러파이 쪽은 서로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GitHub 소스 코드는 넬러파이 쪽으로 저절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G 파일을 넬러파이 쪽에 이제 넘겨준다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은 넬러파이 쪽에서 하게 됩니다. 넬러파이 쪽에서 이제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를 받아다가 이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는 그 자체로는 웹서버 기능은 못하는 거죠. 웹서버 기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코드 설계도가 있는 거고 그 코드 설계도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이 웹서버용 코드를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 노드.js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를 생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 npm 쪽을 할 때 보면 뭐 generate이라든가 build 뭐 이런 키워드 써가지고 했죠. 얘는 이제 이 GitHub에 있는 이 패키지 JSON에 등록이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져 있죠. 패키지 JSON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GitHub의 소스 코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코드 생성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서버는 구축을 하는데 이 노드.js는 웹서버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이긴 한데 노드.js는 굉장히 로레벨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다 일일이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js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노드.js 위에서 돌아가는 Next.js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이 Next.js의 코드가 이 GitHub 쪽에 올라가 있죠. 이 GitHub에 올라가 있는 Next.js 코드가 넬러파이 쪽으로 넘어가서 넬러파이에서는 generate이라든지 build 이게 같은 명령어긴 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generate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generate 명령은 패키지 JSON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패키지 JSON에 등록되어져 있는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Next.js가 이제 코드를 실제 생성을 합니다. 코드를 실제 생성을 해서 이 코드가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서 웹서버로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코드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쪽에서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이제 서비스 받아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 여러분의 코드는 PC에 있습니다. PC에 있는데 이 GitHub과 어떻게 연결이 됐다고요? Git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PC에 있는 코드를 변경을 했다고 봅시다.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PC에 있는 코드를 변경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Git을 동작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Git을 동작시키면 이 Git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이 GitHub 쪽으로 넘어가고요. GitHub 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있는 정보는 저절로 넬러파이 쪽에 보고가 됩니다. 그럼 넬러파이는 다시 한번 GitHub 쪽에 변경된 코드를 받아 가지고 와서 다시 generate 혹은 build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웹서버가
좀 지나면 바뀌어 있는 거죠. 바뀌어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변경된 정보를 쉽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로 이 웹서버를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클라우드 웹서버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한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도 이 파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넬러파이 쪽에서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설치한다거나 노드.js를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여러분이 변형을 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여러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 플랫폼 위에서 여러분 코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Node.js입니다. Node.js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Node.js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웹서버 기능이 여러분이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은 웹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받아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때문에 파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뭐 파스 위에도 더 고급,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게 SaaS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소프트웨어 자체를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Node.js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다는 거.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넬러파이 쪽에서 이 제공을 해주기는 하는데 웹서버 기능을 제공해 주기는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웹서버로 접근할 때 자신만의 주소가 있잖아요. 모건대학교면 모건.ac.kr 얘가 있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아주 복잡한 이 웹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필요해서 일단 이름부터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도메인 네임을 웹 브라우저가 이제 넬러파이 쪽에 접근해 가지고 웹 서버의 기능을 리퀘스트 할 수 있는 이 도메인 네임을 생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강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클라우드 웹서버 구축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도메인 네임을 하나 사면 됩니다. 1년 동안 사는데 한 2만원, 3만원 뭐 그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되는데 사라는 뜻은 아니고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제공을 해주는데 프리놈닷컴이라는 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프리놈닷컴에 들어가서 웹서버를 접근할 주소를 받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놈이라는 사이트, 뭐 다른 사이트도 이제 관계는 없는데 여기는 1년 동안은 이 도메인 네임을 무료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놈은 회원가입 절차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사인인은 로그인이라서 이걸로는 회원가입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어서 다시 원래 홈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면 자, 여기에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mogonlab.tk라고 점을 붙여서 이름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 mogonkr.tk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럼 얘는 가능을 하네요. mogon.tk 얘를 실렉트 해가지고 이제 체크아웃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12 months free를 이제 continue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메일을 해야 되는데 프리놈에 등록되지 않은 이메일을 해야 됩니다. 자, 네이버로 해가지고 verify my email 누르면 자, 이메일 사용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 이메일을 다시 입력을 해서 여러분이 이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프리놈에서 제공하는 이 도메인 네임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좀 가입을 해서 사인인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제 뜰 것 같은데 자, 이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해서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구글 계정이라든지 페이스북 계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팅이 끝나면 위에 있는 사인인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고 그럼 이쪽에 뭐 구글 로그인을 하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 이제 설정이 됐을 거니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구글로 해야 되나? 자, 구글 계정으로 좀 로그인을 하라고 하니까 구글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프리놈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 봅니다. 자, 로그인이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 완료가 됐으면, 자, 이 웹사이트 정보를 여러분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도메인 네임을 지금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놈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도메인 네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축하고 싶은 웹사이트 정보에 맞는 이름을 여러분이 확보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 정보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쪽이고 서비스 쪽에 가보면
register a new dom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register a new domain 쪽에 가서 여러분의 도메인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 쪽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필요한 도메인을 검색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미리 이 도메인 네임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도메인 네임을 한번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웹서버를 구축을 하는데 이 웹서버의 이 주제, 웹서버의 지향점은 뭐 애완동물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애완동물이 펫이잖아요. 펫러브 이용해 가지고 한번 체크 어베일러빌리티 눌러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뜨는데 이게 이름이 다 등록이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독캣으로 한번 다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름이 점유가 된 모양이나 예전에 했던 독러브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앞에 이제 독캣이라든지 펜러브 같은 거는 다 점유가 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몇 개가 이제 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동러브.tk니까 이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싶으면 Get it now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체크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아웃은 이제 확인하고 나간다는 거니까 체크아웃 눌러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tinue 하기 전에 일단 12개월까지 하죠. 12개월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이제 $10 정도 하네요. $10. 10달러면 12,000원. 자, 12 months free 쪽으로 가서 continue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doglove.tk가 내 웹사이트가 이제 웹사이트를 위한 도메인 네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동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US 달러가 0이 나오는 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mplete order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제 도메인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doglove.tk가 내가 이제 확보한 도메인 네임이 됩니다. 자, 이 도메인 네임을 확보를 해서 제 나만의 웹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비스에서 가서 my domain 한번 볼까요? 자, my domain이 보면 doglove.tk라는 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제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무료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정보가 이제 부실하면 프리놈이라는
이 사이트 쪽에서 여러분의 도메인 네임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활용되지 않으면 삭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료로 쓰기 때문에 뭐 관계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도메인을 확보를 해 두세요. 이 도메인 네임은 여러분이 구축할 웹사이트의 정보를 잘 나타내는 거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봤고, 그럼 우리가 한 거는, 자, 도메인 네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 만들었으면, 이 도메인 네임을 이 넬러파이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리놈이라는 쪽에서 도메인 네임을 확보를 했습니다. doglove.tk라는 도메인 네임을 확보했는데 이 프리노미널 사이트는 넬러파이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죠. 관계 없는 데니까 넬러파이 쪽에 웹서버 있는 걸 프리놈이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프리놈 쪽에 이 넬러파이 쪽에 웹서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절차가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 웹서버 구축이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좀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웹을 하나 다시 구축을 해 보겠습니다. Nuxt.js 이용해 가지고 이 동러브 쪽에 맞는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 해서 자, 요 myNext라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들어가 보고 여기에 우리 뷰 이닛 이용해 가지고 Nuxt.js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었죠. Nuxt 커뮤니티 스타터 템플릿 해서 동러브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만든 거를 뭐 써도 되겠지만 새로운 이 개발을 위해서 동러브라는 거 이름은 이제 프로젝트 네임은 똑같이 동러브로 하겠고요. 디스크립션은 뭔가 하면 dogs and cats라 할까요? 자, 설명은 자연스럽게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동러브라고 하는 게 이제 myNext 쪽에 생기게 되죠. 이게 다 생겼으면 change directory 해서 동러브 쪽으로 갑니다. 동러브 쪽으로 간 다음에 이게 잘 구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설명에 있는 것처럼 to get started에 있는 것처럼 npm install해서 자, 기능을 한번 구축을 해 봅니다. 기능 구축을 한번 해 보고 기능 구축이 다 끝나면 개발자 모드로 npm run dev를 이용해서 정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개발은 이제 Node.js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발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되는 동안 한번 띄워봅니다. 띄워봐서 우리가 이제 코드 개발할 부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코드는 이 도글럽 이 쪽에서 이제 개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이 필요한 그 상세한 정보는 패키지 제이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 제이슨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실행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갖가지 기능들을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폴더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폴더를 열어서 지금 내가 선택하고 싶은 쪽은 이제 마이너스트에 들어가서 글로브 쪽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러브 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패키지 제이슨 쪽을 보면 내가 이제 구축을 할 웹사이트의 기본 정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dev라든지 build라든지 start, generate, lint 이런 부분들은 이 Nuxt.js랑은 관계는 없는 거고 물론 이제 Nuxt.js가 생성했으니까 일견 관계 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스크립트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필요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도록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이 웹서버의 이 기능을 뭐 조정한다든지 생성한다든지 할 때는 패키지 제이슨을 기본적으로 살피면서 여러분이 개발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웹서버를 구축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정보가 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거는 지금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도메인 네임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PC에 Next.js를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패키지 제이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인스톨을 한번 해봤고요. 인스톨이 잘 됐는가는 run dev 아까 패키지 제이슨에서 본 것처럼 npm run dev 이용해 가지고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Next.js 쪽에서 이 도글러브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직접 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이 생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됐으면 우리 지난번처럼 이 로컬호스트 3000에 가서 이제 확인하면 내가 한 정보가 이제 잘 됐는지 뭐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TP에서 로컬 3000으로 가서 확인을 하면 자, 요 확인하는 부분은
명령창 쪽에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 제이슨에 따라서 내가 이 Nuxt.js를 구축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가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톨을 이용해 가지고 내 PC에 필요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웹서버는 아니거든요. 웹서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웹서버에 대한 기능을 실제 수행하려고 하면 런을 통해 가지고 직접 이 웹서버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생성을 해줘서 나온 그림이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됩니다.